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공연기획자 손영주입니다. 공연기획자 하면 직업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공연기획자를 소개하기 전에 공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공연이라고 하면요, 흔히들 무대에서 춤을 춰야 돼요, 무대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떤 음향, 마이크나 이런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연이라고 하면요, 두 가지 조건만 딱 충족이 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관객입니다. 관객, 우리가 춤이나 노래나 연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관객들이 있죠. 관객들은 앞에서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해주는 그러한 존재인데요. 관객이 없다면 공연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선생님이 관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언급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관객들 앞에서 춤이나 노래나 연기나 이런 예술 행위를 해야지만 바로 공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러한 장치들이 없어도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의 장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극, 뮤지컬, 콘서트, 그리고 넘버벌 퍼포먼스가 대표적인데요. 자, 연극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연기 중심으로 무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르의 공연이고요. 그리고 뮤지컬은요, 노래와 춤과 연기가 있는 그러한 장르의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위키드는 사실 여러분들이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보지 않아도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콘서트. 콘서트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와 춤으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넘버벌 퍼포먼스는 사실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난타와 같이 대사는 없지만 무대 위에서 춤과 그다음에 연기로 퍼포먼스로 진행이 되는 그러한 장르의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연에 대해서 그리고 공연의 장르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이제부터 공연 기획자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기획자는요,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관객이에요. 그렇죠? 관객이 우리가 만든 공연을 보러 와주는 것이 사실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관객이 좋아하는 문화 예술의 트렌드, 관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연예인, 작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연예인들이 다 다른 것처럼 관객들은 문화예술이라는 그 컨텐츠 자체에 굉장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관객들이 좋아하는 흐름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흐름이 바로 트렌드고요. 그러한 트렌드를 잘 읽어서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나 이야기들로 공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의 큰 그림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일을 해요.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내용은 물론 또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왜라는 내용보다는 앞서 얘기했던 그 몇 가지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정이 있는데요.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다 준비하는 일을 공연 기획자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 및 협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무대, 어떤 방탄소년단이 무대 위에서 콘서트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화려한 조명과 뒤에는 멋진 영상과 마이크로 멋진 목소리들이 막 흘러나오고 우리 눈에 볼 때 사실 무대는 하나로 보이지만 그 하나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파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파트의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무대 감독, 그리고 음향 감독, 조명 감독,
등의 여러 파트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작가도 필요하겠죠. 작가는 참고로 시나리오나 대본을 쓰는 일을 하고요. 그러한 분들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공연 기획자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가 과정을 거쳐서 바로 대중이 여러분들이겠죠. 대중에게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을 바로 공연 기획자가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선생님이 공연 기획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었던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사실 선생님은 무대 예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사실 공연 기획자라는 직업이 무대 앞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요. 예전에는 사실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컨텐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대 전체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또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사실 공연 기획자는 혼자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공연 기획자는 팀워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이 되어서 주도하고 이끄는, 리딩하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선생님의 성향이나 성격과 굉장히 그 부분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공연 기획자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더 의미가 있고 보람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문화예술이라는 그 공연 컨텐츠를 통해서 관객에게,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 아니면 에너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보람되고 또 성취감을 느끼는 한 부분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연이라는 결과물을 자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성취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공연의 특성상 이제 차후에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라이브라는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실수가 없는 공연을 관객들에게 제공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연기획자라는 직업에 흥미를 이제 조금씩 가지게 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공연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기획과를 전공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과 전공이 필수는 아닙니다. 조금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요. 선생님은 경영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경영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연 기획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된다, 다방면으로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무조건 과 전공을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과 전공을 하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심도 깊은 어떠한 내용들을 일찍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반드시 과 전공이 필수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공연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앞서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선생님도 공연 기획자가 되기 전에 무대 자체,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컨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컨텐츠, 공연에 대한 다양한 흥미와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멋진 공연 기획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상황 판단 및 대응 능력.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연은 사실 라이브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브가 무사히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전후로 완벽하게, 사실 완벽이란 말은 쉽지 않지만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완벽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어떤 부분이 빠졌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놓쳤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이지만 냉철하고 차분한 마인드. 아까 얘기했어요. 공연 기획자는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로 일을 하기 때문에 팀워크로 일을 하게 됐을 때의 좋은 점은 함께 일을 해서 시너지를, 에너지를 얻어서 나아갈 수 있지만 또 함께 일을 할 때의 단점은 내가 조금 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하겠지, 누가 대신 채워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변수가 발생하게 됐을 때에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한 마인드도 동시에 소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연 기획자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연 기획자는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성취감과 보람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공연 컨텐츠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고 그 영화의 어떤 주제나 아니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와 아니면 친구들과 그냥 똑같은 그 주제인데 이야기로 나누었을 때 어떤 게 더 감동이 남고 어떤 게 더 기억에 오래 남을까요? 강력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공연 컨텐츠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담아내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공연 기획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공연 기획자는 무대 위에서 관객을 만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무대를 만듦으로 인해서 무대 뒤에서 간접적으로 대중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다양한 주최사와의 협력 및 협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콘서트나 뮤지컬이나 진행을 할 때에 자체적으로 뭔가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큰 뭐 대기업이나 기업사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흔히들 이제 기업 행사라고 하죠. 기업 행사 안에 어떤 콘서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뮤지컬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다양한 주최사, 사실 주최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최사를 통해서 예산을 받고 또 주최사가 원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공연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최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실수가 없는 라이브 무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바로 공연 기획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콘서트나 아니면 뮤지컬이나 그런 공연을 보러 간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공연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라이브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공연 기획자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2부에서는 나만의 공연을 한번 가상으로 기획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앞서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공연 기획과 공연 기획자의 직업 특성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연을 한번 기획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